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 2025년 10월 30일 마감 상황과 또 최근 여러 이슈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지수 데이터부터 각종 뉴스 기사, 증권사 분석 자료, 그리고 아마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기업들의 속사정까지 다양한 소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게 많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뿐 아니라 리서치 센터장들의 내년 시장 전망, 또 요즘 뜨겁게 달아오른 업종과 테마지수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전망까지요? 네, 또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 그리고 하마그룹의 정말 놀라운 비상,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또 투자자들 애태우는 그 MTS 접속장애 문제까지 정말 파고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MTS 문제는 좀 심각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데이터도 물론 준비했고요. 네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들 속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같이 좀 탐색하면서 당신이 시장을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 마감부터 짚어보죠. 코스피가 0.14% 오른 4,086.89에 마감했습니다. 이걸로 4거래일 연속 4,000선을 지켰네요. 네, 4,000피 안착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장중에는 4,146.7회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 좀 아쉽게 4,000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변동성이 꽤 컸어요.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개인이 정말 많이 샀네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1,100억 원, 8,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변동성이 진짜 상당했죠. 네,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그리고 코스피 장중의 그 롤러코스터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분명한 호재가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건지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기대가 컸군요. 네, 여기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여전히 좀 신중론의 무게를 두면서 투자 심리에는 좀 부담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코스피 지수는 올랐는데 자료에 따르면 상승 종목 수가 190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190개요? 네, 이게 바로 그 쏠림 현상, 그는 소수의 주도주만 오르고 나머지 대다수는 좀 소외되는 현상이 극심하다는 증거죠. 정말 쏠림이 심했네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물량을 이제 개인이 받아내면서 지수 자체는 버텼지만 시장 전반의 온기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4,000선 위에 안착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 4,000피 시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네, 그런 쏠림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은 어쨌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 내용을 보면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내년 코스피가 4,500선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건만 잘 갖춰지면 5,000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와, 5,000선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은 3,500에서 4,500 사이를 예상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나 DB금융투자 같은 곳은 현재보다 20% 이상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미국 유동성 환경이 계속 좀 우호적이어야 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계속 좋아야 하고 또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은 현재 시장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이긴 한데 그 전제 조건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조건들이 중요하죠. 특히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세금 제도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정책 지원이 필수군요. 네, 관련 기사들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상당히 예시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인들은 그런 걸 보는군요. 네, 또 국내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배당소득세 관련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이걸 좀 넓게 보면 결국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투자 환경 자체를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자 역시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고 노력, 또 세제 개편 추진 의지,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마련 이런 걸 약속했죠. 이 약속들이 이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도 업종은 과연 어딜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올해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중공업 지수가 무려 184.93%나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84%요? 와. 네, 올해 코스피 전체 상승률이 한 69% 정도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성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449%, 효송중공업이 410% 급등하면서 이 상승을 이끌었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기계장비 업종지수랑 증권업종지수도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들이 반도체 관련 지수들, 예를 들어 KRX 반도체 지수 101% 상승나 코스피 전기전자 지수 105% 상승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아, 반도체보다 더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계장비 지수가 72% 이상 올라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테마지수 쪽을 보면 조선 관련주들을 모은 KRX K조선 탑10 지수가 158%, AI 인프라와 AI 반도체 테마지수가 각각 138%, 120% 상승했고 ESG 관련 지수들과 코리아밸류업 지수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특정 분야로의 집중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특정 섹터들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은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네. 중공업, 조선, 기계 분야의 그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국내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뭐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사이클이라든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방산 수요 급증, 그리고 최근 한미 간 핵잠수함 건조 협력이나 뭐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구체적인 협력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증권업종의 강세는 뭐 명확하죠.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거래 대금이 늘고 증권사들은 당연히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했죠. 키움증권이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는 뉴스가 이걸 딱 보여줍니다. 네, 실적이 좋았죠. AI하고 반도체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현재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고요. ESG 관련 지수나 밸류업 지수의 상승은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에도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러한 특정 테마 중심의 성장이 뭐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증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 기업들의 소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시장의 양대 산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이 정말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북돋웠습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함께 치맥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 세 분이요? 네. AI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거물들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어떤 협력의 가능성이 열릴지 시장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회동은 정말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전략적 제휴나 협력 심화를 예고하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랑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의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될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죠. 네.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해당 기업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자동차 쪽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와 기아 주가도 오늘 동반 상승했는데 바로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덕분입니다. 아, 관세 인하 소식이요? 네.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연간 한 3조에서 4조 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직접적인 호재네요. 그렇죠. 그동안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였는데 이게 해소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운 기업 집단을 꼽으려면 역시 한화그룹일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주가는 정말 놀라운데요. 네, 하나 요즘 정말 대단하죠? 미국 정부가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 핵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연초 대비 상승률이 무려 288%에 달한다고 합니다. 288%. 와. 비단 하나오션뿐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같은 방산 및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 주가도 올해 엄청나게 올랐어요. 시장에서는 뭐 하나불패라도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약진은 현재 시장 트렌드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하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외부 환경 호재에 더해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필리조선소 인수라는 과감한 M&A 결단이 시너지를 내면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죠. 네,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필리조선소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미 방산 협력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여러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이 황금기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과제도 있군요. 예를 들어서 아직 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3세 경영권 승계 문제라던가 아니면 경쟁 그룹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배당 성향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그것입니다. 아, 승계나 주주 환원 문제. 네, 한화의 해가 정말로 완성되려면 이런 내부적인 과제 해결과 또 투명성 제고 노력이 같이 가야 할 겁니다. 이번엔 2차 전지 대표주자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최근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오, 그래도 선방했네요. 네. 비결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성장하고 또 전사적인 비용 절감 노력 덕분이라고 하네요. 아, ESS가 힘을 냈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혜택 3,655억 원을 제외하고도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냈다는 점입니다. 아, 자체 이익으로도 흑자. 그렇죠. 사업 자체의 경쟁력으로도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다만 회사 측에서는 4분기 전망은 다소 보수적으로 내놨습니다.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되는 영향하고 또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공장 임직원 구금 사태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하고 향후 전략 발표 내용을 보면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서 ESS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LFP 배터리 같은 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LFP도 하는군요. 네, 또한 기존 주력인 파우치형 외에도 원통형, 각형 배터리까지 생산하면서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려는 EV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도 눈에 띕니다. 다각화 전략이네요. 여기에 또 자회사인 버테크를 통해서 배터리셀 공급을 넘어서 시스템 통합, SI 역량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배터리 제조사를 넘어서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네,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업 본질에 집중하면서 위기를 관리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뜨겁고 기업들이 좋은 소식을 내놓는 와중에도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 장애 문제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 요즘 정말 문제죠.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등 여러 증권사들의 MTS 앱에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로그인이 안 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결정적인 매매 타이밍을 놓쳤다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MTS 이용자 10명 중 3명꼴로 최근 6개월 내에 이런 접속 장애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10명 중 3명이면 정말 많은 건데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앱이 멍텅이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불편함을 넘어서 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몇 초, 몇 분의 차이로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시스템 불안정으로 제때 거래를 못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수밖에 없죠. 네, 속상하죠. 증권사들이 거래량 급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서버를 증설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다소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대비했어야죠.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화랑이라는 밝은 빛 뒤에 가려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하고 신속한 개선 조치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네,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 이목을 끈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짚어보죠. 네. 챗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AI가 오는 2027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때 기업 가치를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기술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조 달러요?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사모펀드 H&Q 코리아가 과거 현대 엘리베이터에 투자했던 자금 일부 약 800억 원 정도를 최근 1,500억 원 이상으로 회수하면서 2배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엑시트 성공했군요. 반면에 산업은행 계열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유암코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 인수에 나선 것을 두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우회 인수 아니냐, 이런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M&A나 투자 관련 소식들은 시장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픈AI의 IPO 추진설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와 향후 투자주 방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수고요. 네. H&Q의 성공적인 투자 회수는 사모펀드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암코의 동성제약 인수 시도는 뭐랄까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하고 전문성 확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또 네이버가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로 유명한 기업 인바디의 지분 8.5%를 인수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네이버랑 인바디요? 네,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는 치과 임플란트 기업 덴티움, 전자부품 기업 솔로엠, IT 인프라 기업 가비아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온라인이 또 움직였군요. 영국계 펀드인 펠리서 캐피탈도 LG화학을 상대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해당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의 인바디 투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확장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온라인이나 펠리서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증가는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주주 가치 제고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죠.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물론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주주 친화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 손들, 즉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수급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중요하죠. 자료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그 길을 이어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대형주하고 최근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 D&D 파마텍, 그리고 앞서 언급된 한화 시스템 등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네요, 외국인들은.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한화 시스템은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했지만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순매도하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좀 팔았군요.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주들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네요. 이건 해당 섹터의 글로벌 경쟁력하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아직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면서도 하나시스템처럼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는 외국인과 함께 자금을 투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선별적인 접근이네요.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이른바 양매수상의 종목들인데요. 앞서 언급된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외에도 우리기술 방산 원전, 로보치즈 로봇,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APR 뷰티테크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양매수 종목들이군요. 네, 이 종목 리스트를 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성장 테마들이 무엇인지 좀 엿볼 수 있죠. 결국 이 수급 데이터는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코스피는 4천선 위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중 변동성이 커졌고 상승세가 반도체, 중공업, AI, ESG 등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쏠림이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내년 코스피 5천 시대도 열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네,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한화그룹의 괄목할 만한 성장, LG에너지솔루션의 위기 속 성장 전략이 돋보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을 굳건히 이끌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들은 건재하고요. 하지만 그 MTS 접속 장애 같은 시장 인프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핵심 성장 섹터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증시는 특정 산업과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높은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희망이 결합되어서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가 넘치죠? 다만 그 에너지가 일부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 안정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점은 분명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균형이 필요하겠네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분명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기회나 또는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뜨거운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 현재 드러난 요인들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변수는 또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볼 문제네요. 다음 분석 전까지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주식시장의 이면을 탐색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